요즘 아이들은 다르겠지만 저는 영웅이란 단어에 따라붙는 배우가 늘 해리슨 포드였습니다. 스타워즈의 한 솔로였고 인디애나 존스의 존스 박사였고 블레이드 러너의 데커드였으며 톰 클랜시 시리즈의 잭 라이언 박사였으니까요. 시리즈 속 영웅 역할뿐만 아니라 도망자, 의혹, 실종, 원라이즈 비니스 같은 스릴러 영화들에서도 정말 빼어났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 없죠. 1977년 스타워즈로 스타가 될 때 이미 35이었으니까 벌써 80살인데요. 그에게서 아직 보지 못한 표정이 남아있을 리 없다 생각했는데 사실 두어 가지 있어요. 하나는 상 받는 모습. 이 유명세에 비하면 주요 수상은 한 두어 번 정도로 유독 상복이 없어서요. 그리고 우는 모습. 영화 속에서도 거의 안 나와서 둘 다 거의 볼 일이 없었죠. 그런데 그 두 모습을 한 번에 보게 됐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명예 황금 종려상을 받으면서 그간 자신이 활약했던 작품들의 영상을 보고 난 이후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방금 내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우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당연하지만 저 또한 비슷한 걸 느껴서 기분이 묘했어요. 내 인생의 장면들에도 당신의 영화들이 크고 중요했으니까. 만든 이와 보는 이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것, 그게 영화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6월 1일 목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아유 좋다. 존 윌리엄스의 The Raiders March, 레이더스 행진곡 듣고 왔습니다. 중간에 딴딴딴 하는 데서 굉장히 아무런 이질감 없이 스타워즈 임페리얼 마치로 붙일 수 있거든요. 존 윌리엄스의 그 유명한 위대한 곡들이 조금 약간 좀 붙일 수 있는 곡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다들 좀 헷갈리시기도 하시죠. 김혜경님도 심쿵해요. 스타워즈 시그널. 인디아나 존스였습니다. 이현정님, 맞아요. 저는 극장보다 비디오로도 많이 봐서 그런지 울컥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보던 영화의 주인공이셨는데 인디아나 존스 이번에 또 속편 나옵니다. 아직 과거형이 아닙니다. 요즘 그 찍으신 영화들도 다 좋던데 그 OTT에 있는 이 콜 오브 와일드도 굉장히 좋아요. 재작년인가 나왔었는데 우리 그 개 멍멍이와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되게 좋아요. 한번 보세요. 스타워즈가 문제였지. 스타워즈 시퀄이 문제였지. 자, 우리 김영숙님이 인디애나 존스 가장 기억에 남아요. 수상 축하드려요. 너무 멋진 배우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축하의 메시지를 해리슨 포드가 봐야 되는데. 해리슨 포드. 우주에서 제일 멋진 남자. 너무 좋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한 솔로로. 신재수님, 최난희님, 이정호님, 권은지님, 박계환님, 최주영님, 이혜선님, 김주희님 이외에 많은 분들 오늘 또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를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소니의 허지웅의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고요. 확진이 되면 반드시 해야만 했던 7일 격리, 이제는 5일 격리를 하는데 이것도 권고로 바뀝니다. 격리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하는 게 좋은데 강제는 아니야. 그렇죠. 라는 어감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모든 것도 회사의 재량에 맡기겠다. 그래요. 네,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사실상 코로나19 위기 사태가 끝났다라고 기사화가 많이들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만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치료비 지원, 그리고 백신 무상 접종, 그리고 치료제 무상 공급은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3년 3개월. 그렇죠. 코로나19 3년 3개월. 와, 난 군대도 2년 2개월 갔다 왔는데 무슨 질병이 3년 3개월을. 나중에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예.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까요?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20년까지 안 걸리겠죠. 한 10년? 이건 뭐 반드시 아마 실리겠죠. 그 시기에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처음 나타났고 굉장히 3년 동안 다들 마스크를 쓰고 되게 큰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집 밖 황색이 유명한 그 나라에서 시작되었고 땅덩이만큰 나라. 그래서 그렇지. 시작되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이거 마냥 기뻐하는 맞아. 감정보단 기분 되게 이상하네. 맞아. 저도 좀 뭔가 얼떨떨했어요. 방금 그 말씀하실 때 뭐 사실상 뭐라 그러셨지? 사실상 끝났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났다. 그 말씀 듣는데 기분 되게 복잡한데? 띵 한 그런 느낌이죠. 기분이 이상해요. 끝났다. 이상한 기분과 함께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소식 수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우울증 위험도입니다. 그래요? 네, 수면 시간에 따라서 우울증 위험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연구진이 내놓은 연구 결과예요.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면이라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모든 신체 활동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생존에 필요한 맥박이라든지 호흡 유지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다들 우리 신체도 함께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성인들이 수면 부족에 따른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이 우울증 정도 상관관계가 조금 더 심해졌다, 강해졌다라는 게 이 분당 서울대병원 측의 설명이고요. 예.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2009년보다 2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2배요? 네. 반면에 수면 시간은 20분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왜 줄었지? 뭐 다들 바쁘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하루에 5시간보다 덜 잔 사람 같은 경우에는 7, 8시간 잔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률이 무려 최대 4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4배면 사실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크죠. 근데 우리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잡는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죠. 막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는 하죠. 맞아요. 미라클 모닝. 그렇죠. 미라클 모닝 지금도 많이들 하시고 저도 가끔 합니다. 그래요? 네. 몇 시에 일어나야 미라클이야? 근데 사실은 기준이 좀 많이 달라요. 뭐 어떤 책에서는 한 4시 반 정도. 오늘 미라클 모닝 했네요. 아 저요? 네. 오늘 미라클 모닝 했네요. 저 요 며칠 말씀드린 사정 때문에 네네. 예, 잠을 밤에 한 사흘 정도 못 자고 지킬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리듬이 망가져서 강제 미라클 모닝 하셨죠. 4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집에 있는 거 다 주워 먹고 왔어요. 피곤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울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잠 관리 잘해야 돼요. 우울증? 그럴 때 어이구.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이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 본인 스스로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30%에서 44% 정도로 10년 만에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특히나 수면에 관한 연구는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을 특정을 하고요. 그리고 수면 시간이랑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연구진도 우리나라 맞아요. 연구진이고 서울대 이제 분당병원의 연구진이었던 거죠. 그랬군요. 네. 근데 또 연구팀은 물론 적게 자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우울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너무 많이 자는 거의 기준은 대체 뭐예요? 이 연구진이 내놓은 거는 9시간 이상이라고 그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9시간을 어떻게 자? 무슨 수로?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요? 저도 피곤하면 가끔 그렇게 자고요. 출근을 어떻게 해? 그 일찍 자는 거죠. 일어나는 시간은 어떻게든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일찍 자서. 네, 일찍 자는 거죠. 그건 또 어떻게 하지? 밤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구나. 근데 이게 또 습관 되면은 잠도 습관이에요. 네. 아무튼 근데 9시간 이상은 좀 그렇다. 네, 그거는 어허. 또 나쁘다고 하고요. 또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이제 우리가 우울증을 유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막 요즘에
주무실 때 푹 주무시려고 여러 가지 그 수면에 관련된 용품들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그 소식을 한번 모아가지고 전해드린 적도 있었고요. 이걸 우리가 슬리포노믹스라고 합니다. 슬리퍼노믹스. 네, 이거 경제학 용어인 건데 예. 슬립이랑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경제학의 합성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슬리포노믹스의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고 베개 뭐 이런 것도 포함되나? 그런 거 다 포함이에요. 제가 약간 그 베개 구매 중독자예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집에 갖고 오잖아요. 이 집에 지금 몇 사람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 아니 베개가 너무 많아서? 침대 위에 막 베개가 5-6개씩 있어요? 일단 꺼내놓기는 3개 정도 이렇게 아. 번갈아가면서 쓰려고. 근데 너 베개를 왜 이렇게 많이 사지? 근데 정착을 못했어요. 유목민이요, 베개 유목민. 아니 뭐 좋다 그러면 자꾸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것도 만족은 하는데 더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바로 그거지. 아, 지금도 약 괜찮긴 한데 예. 더 좋지 않을까 아하. 이런 느낌으로. 그럼요. 그만 사세요. 이런 게 아까 슬리퍼노믹스다. 그렇죠. 이게 한몫하고 계시네요. 음. 그렇습니다. 이제 더위가 본격 시작되면은 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다들 음. 편안한 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어도 자정에서 2시까지 꼭 주무시고 계셔야 그렇죠.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초임 교사가 만든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초임 교사가 생명을 구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게 심정지가 와가지고 학생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중학생이? 네, 그러니까 충남 내포 신도시의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날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받고 있었고요. 예. 기초 체력 측정을 위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뛰는 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한 학생이 심정지로 쓰러진 거예요. 오호. 그래서 이때 담임 선생님인 안준필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일단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학생을 눕힌 뒤에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바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다른 학생들도 다 걱정이 되니까 보건 선생님도 데려오고 다른 선생님도 데려오고 해가지고 모두가 모여가지고 다른 선생님은 제세동기 사용을 또 그렇지. 같이 도우셨다고 하고요. 요즘 그거 이제 병행하라고 다시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도운 덕분에 학생이 이렇게 호흡을 찾고 이제 맥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너무 훌륭하다. 네, 너무 이제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또 구급대원분들도 도착해가지고 모든 타이밍이 잘 맞아서 학생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심정지 상태로 살아서 병원에 온 거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정말 더 늦었으면 목숨을 잃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정말 큰 역할을 하신 거죠.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담임 선생님이 2달밖에 안 된, 그러니까 임용돼가지고 이제 학교에 나오신 지 2달밖에 안 된 초임 교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군에서 받았던 훈련 그리고 교육청에서 받았던 심폐소생술 훈련이 굉장히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아들만 살린 게 아니다. 설사 우리 아들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우리도 어떻게 됐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까지 살리신 거다. 그렇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육청에도 막 칭찬 글을 막 엄청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대단하신 분인데. 그럼요. 이 심폐소생술 CPR 네. 이게 예전에 한번 배웠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럼요.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 나왔던 제세동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마인드 트레이닝이라도 지금 이 시간 한 번쯤 더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보건소에서 또 무료 교육도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여기 훈훈한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뒤 그럼 너무 빤한데? 그거예요? 너무 빤한데? 네, 그거예요. 제세동기.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니요. 오랜만에 지네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퀴즈 들어갈게요. 네, 얼마 전에 담임 선생님이 이것을 빠르게 한 덕분에 심정지였던 학생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심폐소생술, 2번 하임리히법, 3번 지혈. 오. 다 중요하긴 하죠. 그럼요. 네, 다 중요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타이트에이티의 하트비트 그리고 조용필의 바운스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심폐소생술이었죠. 자, 선정답자 이정호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7441 7522 4176 쓰시는 분, 그리고 김오키님까지 이렇게 네 분께 커피 선물로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중에 7441 쓰시는 분이 어제 5학년 아들 공개 수업에 갔는데 보건 시간? 오, 이런 게 있어요? 위기 상황 대처에 대한 교육을 하더라고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수업에 집중하는 걸 보니까 대견하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야, 이거 뭐 그냥 장난치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구나. 더미까지 갖다 놓고 너무 좋다. 이야, 훌륭합니다. 야, 우리 교보제 있잖아요. 교보제 이 더미가 지금 다 교보제인데 보통 저희 때는 이런 게 아예 없었고, 그리고 뭐 운이 좋아서 교보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를 교관이 나와서 이거를 뭐 안내를 한다거나 한번 만져나 봐 하기 돌렸잖아요. 이게 아니라 실습하는 아이들을 모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대박. 너무 좋다. 훌륭합니다. 2663 쓰시는 분, 웅디님 3일 전부터 우연하게 허지웅쇼 듣게 된 새싹인데요. 화요일 맛집 소개해 주신 걸 듣는데 웅디님이랑 세 분 입담이 재밌어서 물 먹다가 저도 모르게 뿜어서 서류가 다 젖어버렸어요. 덕분에 직원들의 시선 집중을 받았었는데 웅디의 재밌고 편안한 진행이 하루가 즐겁습니다. 늘 응원하고 애청하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셨어요. 아이고, 2663 쓰시는 분 감사합니다. 또 이게 보람을 찾습니다.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해봐야죠. 우리 새싹 청취자분들 또 좀 불러드릴까요? 송림님, 김은하님, 손선미님, 이동성님, 라미나님, 김영성님, 조숙현님, 최민아님, 강가딘님. 강가딘? 오, 자, 옛날 유명 로봇 이름인데. 아무튼 자, 우리 다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자, 우리 오늘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역사 속 장기 집권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썬킹 뉴스 박광일 작가 한번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사마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과 제너럴 프린세스 메이커 썬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프린세스 메이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를 왕자로 만든 거짓말하지 마. 프린스 메이커가 아니라 프린세스 메이커라고 했잖아요 지금. 거짓말하지 마. 프린세스 메이커를 모르는 나이가 아닌데. 프린세스 메이커? 뭐지? 정말 몰라요? 은하철도 999와 관계가 있어요? 이럴 수가. 프린세스 메이커가 뭔데 솔직히. 그 옛날 게임. 정말 모른다고? 저는 게임 같은 그런 사행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행 사업이요? 그 어렸을 때 삼국지도 안 했어? 삼국지는 했는데.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 했는데 저는 뭐야? 이렇게 불확실한 가능성을 놓고 베팅하는 건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목도 하지 않고 전 튕기기밖에 안 해요.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시뮬레이션 게임이야. 프린세스 메이커. 알겠습니다. 세대가 다르네. 아이, 그렇구나. 우리는 갤러그와 우리는 너구리예요. 갤러그 했구나. 그렇죠. 에이구. 명국님께서 썬킴쌤 박광일 작가님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월드 기다렸는데 블루투스로 들어야겠어요. 두 분 이야기 놓치지 않을 거예요. 차에 계신가 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가 좋은 차인가 봐요. 블루투스가 있는 거 보니까요. 블루투스 없어요? 제 차는 블루투스 없어요. 제 차는 아직까지 CD 넣고 가요. 정말? 진짜로? 저거 모듈 하나 사줄게 그러면. 진짜? 감사합니다. 그거 뭐 한 15,000원 하나? 블루투스를 자동차 연결하려면 오디오를 다 바꿔야 돼요. 감사히 잘 바꾸겠습니다. 네. 그냥 저기 억수제게 그냥 그 모듈 꽂으면 돼요.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냥 관심이 없었구만. 노래를 안 들으시는구나. 네. 아이고.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방금 봤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보통 이제 우리 이 시간에 민감한 주제를 잘 안 다루지 않나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특정 한 분께서 네, 굉장히 이제 그 조심해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장기 집권 이런 이야기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가능하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정근대 역사에서 이제 왕은 사실은 재위니까 장기 집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 오래 살면은 오래 재위를 하는 거고 예. 오래 살지 못하면은 짧게 재위를 하는 건데 예. 소수의 권력자들이 왕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때로는 왕을 갈아치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케이스를 찾으면 전혀 문제 없는 역사 이야기로 가능할 수 있겠다. 아니요, 뭐 저는 여부리. 장기 그렇죠, 여부리 같은 경우에 장기 집권이라고 하면은 뭐 영조 52년, 엘리자베스 여왕 70년, 루이 14세 72년 뭐 저기 이런 얘기. 한 최근 50년 안에 걸로 좀 없나요? 저는 일단 그 됐어, 안 들어. 현대사는 얘기 안 해요. 안 들어.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요. 그 저기 뭐야? 비자 나왔어요? 아, 중국 비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 여러분 비자 나왔어요? 비자가 2달 만에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 얘기도 되겠네. 그렇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얼마 전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을 했어요. 해외 투표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30년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다.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에르도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튀르키예, 터키죠. 예. 터키 국민들과 나라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라고 해서 터키의 국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뭐 이 터키의 뭐 집권자랑 위정자라고 하더라도 아타튀르크를 넘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에르도안은 이 이스탄불에 아타튀르크가 살던 집보다 더 큰 대통령 궁을 지은, 어떻게 보면은 아타튀르크를 넘어선 제 현대판 술탄이라고 약간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더 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면은 뭐 그만큼 권위를 넘어섰다 이거죠. 명성이 더 크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아타튀르크만큼은 절대로 아타튀르크 비방 금지 법이라는 게 있어요. 터키에는요. 훌륭하구만. 그러니까 아타튀르크에 대한 뭐 비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최장 징역 3년형까지 씌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타튀르크를 뛰어넘은 사람이 바로 에르도안이다. 그렇군요. 이 우리가 보통 장기 집권하면은 과거의 어떤 그 사례들 또 이제 역사 속 오래된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익숙한데 그렇죠. 사실 현대로 올수록 이거를 또 헌법을 그 자체를 위법도 아니고 그냥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때에 따라서는 혹은 헌법을 개정을 해서 바꿔서 그렇죠. 이 장기 집권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제 현재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지금 장기 집권 성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지도자들이 이런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합법을 가장을 하고 있고 또 예. 헌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과연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는가, 때에 따라서는 뭐 여론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그런 헌법을 개정을 해서 정기 집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권자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푸틴 때 그 법 바꿀 때는요. 그렇죠. 그 저기 선거했을 때 투표를 이틀을 했어요. 아세요? 아시죠? 투표를 이틀을 하고 투표함을 밤에 두고 갔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민의가 반영이 되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정근대 역사에서도 저는 그 주권이 지금의 국민에게 있지만 예전에는 왕한테 있었거든요. 그랬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왕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력자가 등장을 했을 때 지금의 장기 집권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려 때 한 케이스,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 때 하나의 사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두 개의 사례가 결과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접근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무력을 바탕으로 했고요. 최씨 정권. 네, 하나는 합법을 가장한 권력의 재창출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세도 정권. 오케이, 재밌겠다. 저는 왜 이 시간에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박건혜 선생님이 계속 담당해서 해주시는데 네. 왜 단 한 번도 최씨 무신 정권을 다루질 않으시나 늘 좀 아시면서 궁금했어요. 사모님이 최 씨예요? 아닙니다. 뭐야 이게 밑도 끝도 오늘 왜 그래? 뭐 먹고 왔어요? 아유. 우리 썩희 쌤은 어떤 얘기를
일단은 그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가 이제 13년 동안 장기 집권 아닌 뭐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튀르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만든 최초의 장기 집권자 아까 얘기했던 아타투르크란 사람은 누구인가? 뭐 어떻게 해서 지금 뭐 국부 파운딩 파더라는 그런 호칭을 받고 있나라는 얘기는 뒤에 하고 일단 이오시프 스탈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 예. 이오시프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1923년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올라간 다음에 1953년에 이 심장마비한 의문사를 당한 그때까지 무려 30년 동안 소련이라는 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공과 두 개가 다 있는 인물이에요. 공도 공이라고 하기가 참 애매하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쨌든 거지. 히틀러를 이겼죠. 이게 문제. 그래. 이게 가장 큰 어떤 그 공이지. 그러니까 이오시프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가 엄청나게 큰 과오가 많아요. 300만 명을 대숙청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 공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 또 허엠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오시프 스탈린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예. 조지아, 그루지아 사람이에요. 현재 그루지아에 가면은 그 카프카스 3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루지아에 가면은 의외로 스탈린에 대한 한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론 과도 있지만 방금 허엠 씨가 말한 것처럼 당시에 3대 독재자가 있었잖아요. 히틀러, 마오쩌둥, 스탈린. 예. 히틀러 여러분 최후하시고 마오쩌둥 문화 대혁명 실패 이후에 뭐 거의 반강제로 끌려 내려갔고 그래도 잘 살다 죽었어요. 그렇죠. 예. 스탈린만큼은 미소 냉전 G2의 하나로 선진국으로 올려놨다 그런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라서 함부로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렇게 무리수를 뒀던 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 전쟁 직전에 중공업 위주의 국가로 바꾸겠다. 우리는 더 이상 농업 국가가 아니라 중공업.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돌려야 되고 농민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이 어떤 운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농민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달성한 중공업화. 결국 그 공장에서 탱크를 만들어서 히틀러를 이긴 건 맞아요. 근데 야 이거를 공으로 보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약간 애매한 사람이죠, 인물이요. 어렵다. 그렇죠. 어렵다. 완전히 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사 인물을 볼 때 공과 그다음에 뭐 위인 그다음에 또 때라서는 악인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예.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펼쳐놓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살펴보는 게 좋지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좀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히틀러. 예, 그런 걸 좀 빼는 거 작업. 히틀러. 그렇게 해도 얘기해봐.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게 봐요. 히틀러. 히틀러. 왜 아버지를 얘기 못하는 거예요? 독일동이에요? 아돌프 히틀러. 나쁘죠. 요것만 딱 잘라서 독일 대사관에 보내야지. 왜 평면적이잖아. 입체적으로 한번. 그렇죠. 히틀러. 히틀러 어렸을 때 사진 봤어요? 그 젊었을 때 사실. 그 갓난아기 때. 가난하기 때 말고 언제? 학생 때 비트겐슈타인이랑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비트겐슈타인 책에서 볼 때 히틀러가 단체 사진에 그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그걸 찍더라고요. 어린애들이 단체 사진인데 저쪽에 코수염 없는 히틀러가 있어. 정말 어린애거든요. 애기야, 애. 그냥 정말 한 뭐 초등학교 4, 5학년? 근데 코수염이 없는 히틀러야. 어렸을 때 똑같이 했어. 아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히틀러의 그 1살 때나 2살 때 젖먹이 때 사진이 있거든요. 예.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이런 아이가 나중에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그런 살인마가 되는 것인가?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옳다고 하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아마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게 될 역사 속 장기 집권의 주인공들은 다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네. 뭐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최충원 관련된 얘기는 조금씩은 나왔습니다. 주제로 빼야지. 그러니까 왜 무신 정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신 정권이 이제 1170년부터 1270년까지 10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 무신 정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0년 동안을 최씨 그것도 이제 최충원의 자손들이 이어가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무신 정권의 핵심 대명사는 이제 최충원을 포함한 무신 정권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최충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무신 정권기에 들어서게 된 배경들을 보면 굉장히 슬로우 스타터 늦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집안은 무신 집안이었어요. 상자권 예. 출신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신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출세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음서를 통해서 이제 이른바 그 관리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 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신 정권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 여기서 몸을 틀어서 무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신 정권기 최초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조이총의 반란인데 예. 이 평양 유수였던 조이총이 개경에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문신이었지만 군대를 몰아서 개경을 공격했던 사건이 있는데 요 사건 때 최충원이 몸을 일으켜서 그래서 자신이 자원을 해갖고 이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신 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큰 공을 세웠는데 그런데 아마 성분 조사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성분 조사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무신이 아니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중간에 문신을 했어. 그렇죠. 그리고 나름 무신으로서는 굉장한 명문가입니다. 정중부를 제외하고는 무신 정권기의 무신들은 어떻게 보면 밑바닥 붙어 있다가 일어났던 존재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최 씨 집안은 일정 부분 일단은 배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이 무신 정권을 탈취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정권으로 만드는 과정이 뜻밖의 비둘기 하나로 이루어지죠. 비둘기. 그 유명한 최충수의 비둘기 사건입니다. 최충수의 비둘기. 뚜둔. 그러니까 짐작하시겠지만 어느 시대나 그 굉장히 사람들이 사랑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이 고려 말의 귀족들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비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달하는 예.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최충수가 어느 날 비둘기를 날렸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둘기를 찾으러 갔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비둘기가 들어간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이 그 당시 이의민의 아들이었던 이지영네 집안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지영, 이지광은 당시 쌍도자라고 해서 굉장한 무례배로 소문이 났는데 그 이지영네 집으로 들어갔지만 최충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문을 두드려서 어허. 혹시 제 비둘기가 라고 했더니 비둘기 여부는 차치하고 사실은 그 비둘기를 이지영의 첩이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려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고요. 아이고. 그런데 더한 거는 그냥 가지면 됐는데 감히 우리 집에 비둘기를 찾으러 와? 우리 집인 줄 알면서? 애첩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애첩을 떠나서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거지. 우리 권위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충수가 모욕과 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못 참지. 그러니까 이제 형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형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획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동생을 무마하고 결국은 최충원이 여러 첩보망을 돌립니다. 첩보망을 돌렸는데 겉으로는 당시 절에 간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이의민이 사실은 별장으로 가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갈 때는 굉장히 대규모의 부대를 이끌고 가지만 이의민이 별장으로 갈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데려가는데 예. 이 소수의 사람이 데려가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최충원이 자기 가솔들을 이끌고 급습을 해서 이의민을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선참 후계 뭐 전쟁도 아닌데 먼저 참하고 이 이의민을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내게 되면서 결국 이제 정권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최충원도 진짜 대단한 게 이민이 진짜 힘이 셌대요. 근데 최충원도 참 만만치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 나이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자기 가솔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삽시간의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한 번에. 이의민이 당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지영이라든 이지광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어? 그럼 나는 항복을 하지 하고 항복하고 왔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의민으로 집중됐던 정권이 자연스럽게 최충원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명종은 이미 이의민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길들여졌어. 그러니까 이제 최충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충수를 통해서 명종을 쫓아낼 방법을 찾습니다. 막 뒷조사를 해요. 명종이 뭔가 잘못을 안 하는 왕이에요. 잘못이 없어. 네, 뭘 하질 않았으니까. 놀랍게도 잘못이 없는 왕.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명종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렀고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최충수의 입을 빌어서 결국은 명종을 쫓아내고 그 동생을 올리게 됩니다. 아니 그 쫓아낼 거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쫓아내든지 왜 이렇게 그 인격 모독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너는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쫓아낼 명분을 억지로 찾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보니까 아들 쪽보다는 나이가 많은 동생 쪽을 찾아서 신종을 이제 왕위에 올리는데 신종은 나이가 이미 올라갈 때 50세가 넘었습니다. 54살. 그래서 몇 년 이제 집권을 하다가 고소합이지. 예, 처충한한테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부릅니다. 나에게 태자가 있는데 이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다라고 최충원한테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고요. Can I? 예, 그랬더니 최충원은 이거를 정중하게 받아들여서 회의를 합니다. 가솔들끼리. 예. 지금 왕이 자신의 태자를 왕위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괜찮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나왔나 봐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신종 뒤에 희종이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비둘기 동생은 어떻게 됐나요? 비둘기 동생은 이제 중간에 죽였죠. 그러니까 그 비둘기 동생이 사실 문제가 되게 많은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 문제도 되게 많고. 특히 이제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의 그 딸에게 공주에게 이제 혼인을 해서 왕실에 외척이 되려고 했던 부분들은 최충원으로 볼 땐 당연히 위험 요소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신의 외조카 역시 굉장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실력이 있었지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어떤 경쟁자가 올라가게 되니까 바로 어느 날 저녁에 몰래 부릅니다. 불러서 바로 다리를 절단을 내서 귀향을 보내는. 그러니까 일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고민을 하지 않고 잔인한 일을 처리했던 인물이 바로 최충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그 동생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아까 비둘기 받았던 애첩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이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비둘기도 선물로 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책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이정학의 문제가 돼서 이제 그게 최충수와의 어떤 연문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첩은 피전. 자, 우리 역사 속 장기 집권 피전이랑 도부는 달라요.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며칠 전 현직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 지도자가 30년 장기 집권 바라볼 수 있게 된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열기구, 항아리 케밥. 항아리 케밥이 뭐야? 케밥 종류가 2,500개예요. 가장 잘 알려진 거는 고등어 케밥이죠. 아 그래요? 네. 항아리 케밥? 나랑 이태원 갑시다. 지난해 국호를 터키에서 터키인들의 땅이라는 뜻인 이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딜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러시아, 2번 튀르키예, 3번 카자흐스탄. 힌트. 모르는데 얘. 뭐고? 아 좋았어. 튀르키예. 됐어. 아 좋았어. 안 끝난 거였어? 끝났는데 얘.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이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락 버전으로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성힘 교수 모시고 오늘 역사 속 장기 집권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이 코너 팟캐스트로도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죠. 저는 그 공부나 그런 동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힘 교수님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봤다고 해야 연구하는 될까요? 모습. 그렇죠. 연구도 하고 또 제가 뭐 이제 근 50년 안에 역사는 왜 한 번도 다루질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또 이제 자, 예, 진행하시죠. 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좋은 문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 이거 문자 이걸 의견이 아주 그냥 우리 6535 쓰시는 분이 지난 겨울 대학생 딸과 튀르키예 다녀왔습니다. 많은 종류의 케밥 먹었는데 항아리 케밥은 우리나라 된장찌개처럼 항아리 안에 케밥이 찌개처럼 들어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어요. 맛있다고는 안 하시네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튀르키예 사람들 한국인들에게 우호적이고 한국말도 잘해요. 형제의 나라라고. 한국인 위령비도 보고 왔습니다라고. 뭐 요거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튀르키예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아마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은 그 병력을 파병을 했어요. 아, 예, 파병. 예. 파병을 한국 유엔군. 전쟁 유엔군으로 네. 파병을 했는데 물론 형제의 나라기 때문에 파병을 했을 수도 있지만 국제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또 이렇게 정으로 그렇죠.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잖아요. 당시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아타튀르크가 이 타라 입구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유럽 쪽으로 붙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정책을 추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나토 회원군이 돼야 된다라는 걸 추진을 하고 지금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 넘버원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체계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만들어진 게 유엔 국제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연합 이 탄생을 했고, 그러니까 국제연합군이 주도해가지고 또 6.25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뭔가 성과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판단으로서 대규모 파병을 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유엔 평화기념공원 그 부산에 가면 있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최근에 이제 기념관을 또 만들어서 그 터키 관련된 자료들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군중 안에 유일하게 고아원을 운영했던 그래요. 맞아요. 그런 어떤 군대였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또 예전에 찾았던 아이를 다시 찾으려고 했던 영화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어떤 거시사를 볼 때는 굉장히 차갑게 흐르는 역사지만 그 미시사를 보게 되면은 그 차가움 속에서 인간의 의지가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인도적인 면으로 나타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우리 박강일 작가님이 종종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전쟁에서의 우리 말 이야기나 그렇죠. 레클리스. 예 그리고 또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폭탄을 투하기를 김영한 예 내령 이 명령을 거부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다는데 그렇죠. 오늘은 좀 따뜻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결국 예. 최충원 얘기 조금 빨리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정권 얘기 자 우리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충원의 이제 허락을 받고 왕위에 올라간 게 24살의 젊은 왕 희종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젊은 왕이니까 윗세대랑 다른 거죠. 내가 왕인데 저 최충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권력이 높지? 그러니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실제로 희종 때 몇 번의 그 최충원 암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충원은 심증만 가지 그 뒤에 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7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희종이 직접 참여하는 최충원 암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몰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라. 그런데 이미 이제 한 몇 년 지났으니까 방심을 했던 거죠. 최충원 혼자 혈혈단신으로 들어갔는데 안 돼.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궁궐문을 닫아버리고 네. 내시들이 칼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거 매번 나오는 장면인데 왜 그렇죠. 몰랐을까? 그 최충원이 그래서 역사 공부를 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최충원이 진짜로 희종한테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전하 폐하 얘기를 했는데 희종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최충원이 백전노장처럼 궁궐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래서 문과 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못 찾아낸 거예요. 내시들이. 그러니까 왕이 너는 이미 죽어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확 튀어가지고 뒤로 들어가서 문과 문 사이에 빈 공간. 그러니까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공간에 그렇지. 숨어 있고 그 사이에 뭔가 일이 터졌구나 문이 닫혔구나 해서 외부에서 병력이 동원돼서 결국은 안에 들어와서 그 내시를 포함해서 모두 이제 죽임을 당하고 희종도 이제 잡혀오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은 이제 어지간한 집권자들 같으면은 희종을 죽였을 텐데 앞에 이의민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의종을 죽였던 것이 굉장히 후대에 많은 안 좋은 평가를 낳았고 실제로 최충원이 이의민을 죽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이 죽었다 이런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빌미를 주지 않게 해서 최충원은 희종은 그냥 쫓아버리는 귀양을 보내는 정도로 끝을 내고 새롭게 다시 이제 왕위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왕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최충원을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에 저항하는 세력. 예를 들어 우리가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데 고려 때는 절이 굉장히 큰 병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절이 보니까 최충원에 의해서 굉장히 침탈을 당하니까 결국은 최충원을 공격할 빌미를 찾게 되는데 거란군 일부 패잔병이 고려로 들어온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으로 개경이 약간 흔들리니까 이들이
병력을 동원해서 최충원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당합니다. 그래서 체포되어서 죽은 승려만 8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 어떤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주 일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예. 이 경주가 이의민이랑 연결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경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신라의 부흥 이런 것들을 꿈꾸니까 최충원이 또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전멸을 시켰는데 대체로 한 6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의 예. 처형이 있었고 이런 걸 멀리서 보고 있었던 최충원 가까이 있었던 만적이 개경 안에 노비들을 다 모읍니다. 예. 이때를 일종의 하극상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만적이 이제 중심이 돼갖고 적어도 수백 명의 노비들이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이것도 역시 누설되는 바람에 예. 모두 잡힙니다. 그런데 의외로 처형된 사람은 100명밖에 되잖아요. 노비는 사람이 아니니까. 재산이니까. 재산이니까.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노비들만 처형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최충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왕을 바꿔가면서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첩보가 굉장히 탁월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 다른 어떤 숙청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최충원의 권력을 보유했던 그러니까 무력과 그다음에 어떤 첩보 이 두 가지가 최충원의 정권을 보유했고요. 무엇보다 모든 독재 정권은 필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반대파를 색출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그러다가 보니까 역사에서는 드물게 천수를 누리고 아, 그럼요. 71살에 생을 마감하니까 고려사 편찬자가 조선시대 편찬자들이죠. 그렇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대부들. 그렇죠. 그래서 신진사대부. 이 최충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사론을 그러니까 평론을 남겨놓은 게 있는데 좋아 이런 거. 네, 자, 우리 백자평 네. 신진사대부가 평한 최충원. 네 그렇습니다. 최충원은 미천한 데서 몸을 일으켜 나라의 정사를 지 맘대로 했다.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좋아하며 벼슬을 팔고 옥사를 흥정하였으며 심지어는 두 왕을 내쫓고 조신을 많이 죽이기까지 하였다. 크나큰 악이 하늘까지 뻗쳤는데 목숨을 잘 보존하여 방 안에서 죽었으니 천도 하늘의 도는 어디에 가 있는가.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최충원은 솔직히 저는 최씨 정권 무신 정권 안에서 최충원 하나는 전 제대로 평가합니다. 진짜 똑똑했고 진짜 영리했고 그 꼼수로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심호안을 올리면서 정치적인 제스처도 많이 쳤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장기 집권의 가장 큰 폐해는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집권자라고 할 수 있는 왕에게 어떻게 보면 통치력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다음 백성들은 이완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이제 최후가 집권했을 때 자신들이 살아날 방법은 강화도로 도망가는 것. 그러니까 강화천도로 이루어지면서 민중들 같은 경우는 100년에 이어지는 무신 정권기에 또 한 40년 정도는 어떤 몽골 항쟁기였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무신 정권 최충원 이야기 중점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서킹 교수님. 우리 또 최충원 덕분에 국사 시간에 외울 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왜요? 삼별초의 난, 강화도 천도 등등등등. 왜? 재밌지 뭐. 삼별초? 예. 삼별초가 솔직히 재밌어요. 예. 삼별초의 난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삼별초의 항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디 어떤 걸로? 난 항쟁이에요. 어떤 우리 작가님. 전 난에 좀 그래요? 저도 난이요. 알았어요. 이 뭐야 그게? 이 참네 이런 이거 외세를 진짜. 예? 아무튼 자 우리 그러면은 아까 이오시프 스탈린 이야기 하신다고 했어요? 스탈린 얘기 좀 해봅시다. 예.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1923년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올라간 다음에 예. 자기 죽을 때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1953년 3월 1일 날 이제 그 급사를 하게 되는데 급사를 하게 된 이유도 뭐냐면 자기 주치의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숙청을 했는데 스탈린의 숙청은 진짜 여러 가지 개그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다 죽였어요. 근데 죽일 때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라 그룹을 지어서 죽였어요. 어떤 사람을 죽여라. 어떤 사람을 죽여라. 왜? 이제 이유들은 다 붙죠. 근데 마지막에 죽였던 그룹이 의사였어요. 자기 주치의들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쓰러지는데 없어. 의사가 없어. 일단 그 비노그라프 도프라고 해서 이제 그 수석 주치의가 있고 9명의 주치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아이고. 그러니까 그 막판에 가서는 약간 뭐라고 할까 이 스탈린이 선조의 그 선의 파동 비슷한 걸 해요.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난 서기장에서 물러나야 돼. 그러면 서기장님 뭔 소리입니까?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소련은 스탈린 동지 것입니다. 그래 그럼 계속할까? 이래야 되는데 의사잖아요. 의사는 딱 봐도 지금 스탈린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의사로서의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봐 주치 비노그라도프 나 그만둘까? 네 그만두십시오. 야 얘 잡아가. 건강 때문인데 하면서 끌려가. 건강 때문인데. 건강 때문인데 해가지고 결국에는 스탈린은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고향이 러시아가 아니에요. 예. 조지아 그루지아예요. 예. 그러니까 그루지아와 조지아가 같은 나라냐? 아니에요. 완전 원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기 친구가 없었어. 약간 뭐라고 할까? 소련판 광해군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만 믿고 지금의 스탈린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뭐냐면 외모를 외모? 겁나 잘생겼어. 젊었을 때 잘생겼어요. 장난 아니지. 약간 그 조지 마이클 웨메. 아 옛날에 젊었을 때. 젊었을 때 같이 생겼어요. 조지 마이클보다 더 잘생겼지.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여러분들 그 스탈린의 은행 강도 사진 찍으면 나오거든요. 예. 너무 잘생겼어요. 장난 아니에요. 미남이에요. 살벌하게 잘생겼어. 그러니까 좀 날 보는 것 같아. 뭐 그랬다 치고. 네. 하여간 그 조지아 출신의 조지아와 러시아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지아, 그루지아,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이른바 카프카스 3국이라고 퉁치고 요즘 패키지로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예. 그 나라 가서 그런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유 그렇겠지. 그러니까 동북아 3국이라고 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을 그렇지. 묶는 거랑 똑같아요. 응. 너희 똑같잖아.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이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잖아. 뭐야 우리가 일본에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를 갖고 이 공산당 활동을 했는데 스탈린이 컸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레닌의 눈에 띈 거예요. 얘는 정말 근면성실하다. 레닌의 최후의 실수. 최후의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조지아 그루지아 출신의 이 컨트리 꺾고지 않습니까?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유일한 성공의 그 길은 뭐냐면 레닌이 자기를 이쁘게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정말 레닌의 그 개인 비서같이 일을 했는데 다 알죠. 볼셰비키들은 조지아 그루지아에서 은행 강도했다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젊은 스탈린은 이런 변명을 했어요. 내가 은행 강도를 왜 했는 줄 아냐? 혁명자금 만들려고. 예. 이걸 나중에 트로츠키가 뭐라고 욕했냐면 혁명을 했는데 너는 숟가락 하나 얹었다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사실은 트로츠키가 다음 지도자가 됐어야 마땅한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트로츠키가 됐으면은 2차 대전 졌을 거야. 히틀러한테 졌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2차 대전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그냥 독소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안 싸우고 히틀러가 다 먹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소련의 판단은 이거였어요. 뭐 트로츠키도 그렇고 근데 스탈린의 판단은 이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머릿속에 여러분 그림 그리세요. 예. 지금은 폴란드가 있지만 독일의 오른쪽은 러시아가 있고 그렇지. 독일의 왼쪽은 프랑스가 있어요. 양쪽 두 나라가 동시에 샌드위치로 독일을 공격하면 져요. 1차 대전 독일 패망 원인도 양쪽에서 샌드위치 공격이기 때문이에요. 전선을 두 개를 만들면 안 돼요. 두세 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히틀러가 1933년에 나치당을 만들고 이제 그 집권을 한 이후에 소련도 이제 간보기를 한 거죠. 이 히틀러가 어떤 인물이냐. 아무리 봐도 1000만 년에 한 번 나올 미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양쪽의 전선을 안 만들 것이다. 예. 프랑스만 점령할 것이다. 라고 스탈린도 착각을 한 거예요. 적어도 프랑스를 먹고 우리 소련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을 먼저 하자고 하네? 우리 잃을 거 없다. 사인을 했죠. 6개월 후에 그냥 바로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그 정신이 좀 확실히 이상하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히틀러는 1000만 년 만에 처음 나올까 말까 한 미친 사람이었어요. 스탈린도 예측을 못할 만큼. 대단하지. 그래서 이 스탈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건 아무 백이 없고 유일한 백은 레닌이 이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력. 정치력. 누구? 정치력. 정치적 그렇죠. 예, 사바사바를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야망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1922년에 이제 이제 레닌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오래 집권할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이제 쓰러진 다음에 이제 후계 구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을 완전 이제 넘겨주기보다는 중간 단계로 내가 지금 병상에 있을 동안에 누구에게 잠깐 그 임시 권력을 넘겨줄까 하다가 트로츠키와 스탈린 둘이 등장을 했는데 트로츠키는
이제 유대인 출신이고 일단은 연설을 너무 잘하지만 그게 또 약간 마이너스로 작용한 거예요. 너무 말빨이 세. 유대인은 왜 나와? 마르크스도 유대인인데. 그건 그렇지. 네. 너무 말빨이 세가지고 네. 쟤를 지금 임시 집권시키면은 안 될 것 같아. 아하. 근데 딱 옆에 스탈린을 보니까 조용한 행정 스타일. 도장 찍으십시오. 네. 서류 여기 있습니다. 중간 관리형으로는 그렇지. 딱 맞을 것 같아. 그냥 관리직스러운 사람 아닐까? 아무런 야망이 없고 이 자기 주어지는 업무만 열심히 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석의 그 광고를 보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지금 7급 공무원이 된 딱 그런 사람 같이 아주 보여요. 순진한. 순진한. 푸틴이 딱 그랬대. 푸틴이 처음 그랬어요. 푸틴이 처음에 완전 똑같았대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비서로 어. 딱 이렇게 저 정도로 행정 업무는 잘하실 것 같다. 저래서 어떻게 뭐 생활을 집에서 생활이 되나 싶을 정도로 불쌍해. 사심이 없어 보이는. 그래가지고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이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라니까. 옐친이 키워준 거잖아. 예신이 키운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넘겼어요. 그러니까 넘기니까 일단 트로츠키는 아웃돼 버리고 슬슬 그러니까 아주 조용히 슬슬 중앙공산당에 자기 사람을 심기 시작해요. 스탈린이. 너 여기 너무 앉아. 잘해. 너무 잘해. 너 여기 앉아. 병상에 누워있던 레닌이 봤을 때 이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 슬슬 모든 사람들이 다 스탈린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 잘못 판단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쪽지를 적습니다. 당시 그 두마라고 해서 그 이제 소련 의회에 스탈린 동지를 믿지 마라. 절대로 스탈린에게 권력을 넘기지 마라라는 쪽지를 써서 넘기려고 하는데 이미 병상 주위에는 다 스탈린의 인물로 채워진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이 쪽지는 넘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레닌은 죽어요. 그래요. 이제 스탈린의 세상이에요. 일단 뭐 긴 얘기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트로츠키는 일단 죽이기에는 너무 거물급 인사하고 예. 소련 공산당 내에서도 트로츠키의 그 파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소련을 소비에트를 만든 사람이니까 레닌과 함께. 그러니까 조선 공산당이라는 이념을 김일성이 만든 게 아니라 박헌영이 만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의 박헌영이었어요. 그리고 소비에트 군대를 만든 것도 이 트로츠키입니다. 트로츠키죠. 예. 그 죽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 유배를 보냈다가 나중에는 뭐 추방 비슷하게 해서 멕시코로 보내는데 멕시코 가서 프라다랑 연애하고. 그렇죠. 프라다인가? 약간 프리다. 프라다 갖고 싶습니다. 깜짝이야. 예. 프리다랑 연애를 했죠. 예. 그러다가 하도 이제 그 스탈린 욕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결국에는 암살자를 보내서 멕시코 한가운데서 죽이죠. 이런 얘기가 참 재밌어. 트로츠키 우리 청취자분들 트로츠키 누군지 모르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스머프에 나오는 똘똘이 스머프 연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왜냐면은 모티브가 트로츠키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집권 과정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 레닌이 죽기 전에 두 가지 유언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스탈린 동지를 믿지 말라고 믿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죽으면 어머니 옆에 묻어달라였어요. 근데 일단 정통성이 없잖아요. 소련 공산당에서 몰라? 트로츠키 몰아내고 정말 이상한 애가 지금 그 집권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스탈린이 비빌 수 있는 언덕은 이거예요. 레닌의 후계자가 나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능가하는 수많은 레닌 동상과 초상화를 소련 전국에 다 쫙 깔아버려요. 그래야지. 깐 다음에 이 레닌의 후계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신을 만들고 나는 신에게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다. 그리고 분명히 어머니 옆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이걸 묻으면 안 되죠. 그래서 미라로 박제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스탈린의 집권 과정이고 사망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렇지. 주치의들을 몰아내면서 쓸쓸히 죽습니다. 그의 정권은 정말 피, 숙청, 복수, 전쟁 가득했군요. 그렇죠. 특히 한국사하고는 악연이 많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해서 오늘 재밌었어요. 장기 집권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2번 튀르키예였습니다. 선물 받을 당첨자 우리 6539 쓰시는 분 그리고 손수정님, 최정은님 축하드려요. 디퓨저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글스의 비디오 킬더 라디오스타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받는데 신청곡은 제목만 써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려요. 김보경님, 부모님 댁에 와서 모를 심는다고 모판 날랐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농사의 꽃은 새참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참은 아카시아 꽃 꺾어다 꽃전 해 먹었습니다. 향긋하니 이때나 먹을 수 있는 별미죠. 이거라도 없었으면 모판 엎었을 거예요. 오늘 아빠의 63번째 생신인데 축하도 해주세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모판 나르셨구나. 나르는 일을 이제 하셨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그 모판 작업도 해보고 밭일도 한번 했었는데 둘 다 농할 때 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밭일 그 고구마 캐다가 안 떠올려야지. 정말 다들 대단들 하십니다. 오늘 들어가서 푹 주무셔야겠는데. 그리고 김보경님의 아버지 63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지영님, 웅디에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드시고 희애님처럼 오늘 밤에 일찍 주무셔보세요. 먼 곳에 사는 지인 건강 살피듯 계속해서 고릴라를 보게 되네요. 말씀 주셨어요. 괜찮아요. 예. 요 며칠 제가 이제 집 보수할 때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랬는데 이제 뭐 회복되겠지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6753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아이의 봄날 듣고 올게요. 서진희님 사연이에요. 아침부터 쌍둥이 언니랑 한바탕 했어요. 말을 예쁘게 해야 하는데 편하다고 말을 막 하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같이 일하는데 지금 찬바람 쌩쌩 봅니다. 먼저 사과해야겠죠? 하시면서 거미의 미안해요 신청하셨어요. 같이 일하시고 계시니까 라디오 좀 소리내서 한번 키워서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예선님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그러는데 괜찮은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졸린 건 있는데 그랬습니다. 김주희님이 웅디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음식이 있나요? 하셨는데 저는 그냥 다 먹어요. 안 가리고 다 먹습니다. 물론 고기를 제일 좋아하지만 어찌됐든 다 안 가리고 먹고 뭘 챙겨 먹기보다는 뭔가를 먹지 않는 시간을 좀 지키려고 그런 건 노력을 하지요. 먹을 때 마음껏 잘 먹어요. 원혜영님이 신청하셨어요. 잔나비의 얼마나 좋아 듣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연님이 좋은 노래 완전 많이 나오네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3373 쓰시는 분이 또 한 번의 월말 월초를 잘 넘기고 볕이 따스한 오후에 산책 중이에요. 좀처럼 적응하기 힘든 날들이 연속이지만 그래도 아자 힘내봅니다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들 힘내서 오늘 또 1일이잖아요. 6월의 1일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남은 시간 함께 해보죠. 1호 7일 쓰시는 분, 웅디형 아빠랑 할아버지 모시고 목포 여행 왔어요. 목포에서도 잘 들을게요. 할아버지가 휠체어 생활을 하시는데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손자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는 거를 할아버지가 알고 계시나요? 이래서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손주 손녀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건가? 훌륭하십니다. 예, 할아버지 건강하실 거예요. 박미선님, 송미래님,
강다경님, 김인혜님, 김예인님, 최연희님, 5370-0885 쓰시는 분이 많은 분들 또 이 시간까지 쭉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허지웅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 변지우님이 신청하신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최영균, 김환기,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